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주변에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꽤 많죠. 이제는 4집 가운데 한 집이 반려동물과 함께 산다고 하는데요. 정부가 지난주 화요일에 발표한 동물복지 5개년 계획 보고서 내용이 지금 논란입니다. 그 안에는 반려동물 보유세를 걷는다는 항목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에게 일정 비용을 걷어서 반려동물들을 지원하자는 취지죠. 아직 확정이 아니고 검토 예정 단계인데도 찬반 논쟁은 상당합니다. 자, 이 논쟁을 어떻게 봐야 할지 전문가 의견 들어볼 텐데요. 이분은 수의사입니다. 따라서 반려동물 보유세에 반대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찬성하는 분이세요. 자, 들으면서 좀 판단해 보시죠. 고양이 전문 수의사 나응식 씨 연결돼 있습니다. 나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려동물 보유세? 이게 어떻게 나온 개념입니까? 이번에 이제 동물복지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예. 아마 정부에서 일단은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제 반려동물과 관련된 어떤 사업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재원 확보를 하겠다라는 부분으로 비춰지거든요. 버려지는 유기동물의 처리 비용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반려문화 개선에 쓰겠다? 네, 그렇죠. 왜냐면은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현재 사용하는 것들을 봤을 땐 보통 반려동물 놀이터라던가 아니면 반려동물 구조 작업이라던가 아니면 교육이라던가 이런 보호센터 설립이라던가 이런 데 많은 비용이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지금은 어떤 돈으로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걸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현재는 지금 반려인뿐만이 아닌 비반려인들 분들의 세금으로 운영하고 있었던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연간 들어가는 비용이 몇 년 전에 비해서 14억 수준이었다면 지금 몇백억 단위, 100억 이상, 200억 단위 수준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 정도의 비용을 다 비반려인들, 반려인이 아닌 분들의 세금을 통해서도 다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던 사업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서 감당했다면 이제는 그 정도로는 감당이 안 되는 상당히 많은 돈이 필요하다. 따라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좀 세금을 거둘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반려인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왜 세금을 내라고 하는가 거부감을 표현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는 것만 가지고 세금을 내라고 하면 아마 당장 갖다 버릴, 즉 유기동물의 수가 훨씬 늘어날 거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용적인 부분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버려질 거다라는 거는 일단 세금이 어느 정도 책정이 되는지를 아마 모르셔서 많이 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또 생각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부담스러운 수준까지는 안 될 것이다 이 말씀이세요? 네, 왜냐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가까운 이제 동물복지 관련된 정책을 펼치는 여러 나라들 비교를 해보면 보통 크게 세 나라 정도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까운 싱가포르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제 연간 한 5만 원 정도 연간 5만 원. 네, 연간 5만 원이 세금을 걷고 있고 이 또한 이제 중성화가 되지 않은 반려동물의 경우에 국한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성화 수술한 경우에는 13,000원 정도의 연간 비용을 지금 세금으로 부과하고 있다고 보시면 중성화 여부에 따라서 왜 세금이 다른가요? 동물 등록과 이제 반려동물과 생활하는 데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장려하기 위해서 중성화 수술을 싱가포르 하고 있고 또 어디 하고 있습니까? 그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지자체마다 좀 다른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독일 라이치 경우 같은 경우는 연간 13만 원, 12만 원 정도의 동물 관련된 세금을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부담이 돼서 버리는 그런 반려인까지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적기 때문에 오히려 반려인들 사이에서는 어떤 이야기도 있냐면은 이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지 못해서 유기를 할 거면은 그거는 아예 반려인으로서 책임감이 없다라는 어떤 여론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정도를 감당 못할 정도면 아예 키우지 말아야 되고 키울 엄두 내지 말아라라는 어떤 벽이 될 수도 있다. 진입장벽. 네네네네. 그렇군요. 아니 그러고 보니까 선생님은 이제 수의사시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저 반려동물 보유세라는 걸 걷기 시작해서 반려동물 키우는 인구가 혹시라도 줄어들면 선생님 병원에는 환자가 줄어들 수도 있는 건데 그게 괜찮으세요?
근데 오히려 저는 반려동물 문화 관련돼서는 좀 더 어떤 책임감 강화적인 면에서는 훨씬 좀 이러한 정책이 생기는 게 더 좋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동물병원에 내원하시는 분들은 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덜 신경을 쓰지 않으실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반려동물 생각한다면 사랑하는 네네. 마음이 있다면 찬성할 거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축사에서 키우는 동물하고 네네. 반려동물하고 이 구분이 좀 애매하진 않겠느냐. 또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도 하시라. 어디까지를 반려동물로 볼 건가? 근데 그 부분은 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일단은 이제 반려동물이라고 했을 때 뭐 싱가포르든 독일이든 오스트리아의 경우에도 예. 일단 1차적으로는 아마 그 개와 고양이에 한해서 일단 정책을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요. 한국의 경우에도 네. 마찬가지로 이제 개와 고양이에 이제 국한돼서 1차적으로 정책을 시행하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여기는 뭔가 애매한 부분에까지는 확대해서 네네. 시행하지 않는 정도가 좋겠다. 그런 말씀으로 네네네. 들리네요. 네네. 세금 많이 거두려고 이러는 거 아닌가? 이제 하다 반려동물 보호세까지 내냐? 뭐 이런 네. 댓글들도 꽤 많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세금이 뭐 반려인들을 위해서 사용되는 목적성을 가진 뭐 돈이라면은 당연히 이제 뭐 받는 게 맞는 건데 오히려 세제 확보를 위해 가지고 단순하게 이제 보유세까지 걷겠다라고는 오히려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목적세. 그러니까 이쪽에서 나온 세수를 가지고는 이쪽 사업만 하는 것으로 한정해서 한다면 이 비반려인들은 특별히 더 환영하지 않겠느냐. 이런 네, 기대감. 맞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예. 이런 의미로, 이런 논리로 반려동물 보유세에 찬성하고 계시는 수의사 한 분의 얘기를 오늘 직접 들어봤습니다. 뭐 지금 문자들도 꽤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흥식 선생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양이 전문 수의사세요. 나흥식 씨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